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CU박스 알아볼 건데요. 자, 최근에 모니터랩 상장했고, 이 트루엔 상장했고, CU박스까지 세 종목 상장했어요. 근데 이 CU박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 관심이 제일 적었죠. 자, 수요 예측 결과도 86대 1로 굉장히 적었어요. 이 세 종목 중에 제일 적었는데, 이 CU박스만 3거래일 만에 공모가 회복했어요. 자, 공모가 뛰어넘어줬죠. 얘네는 못 넘었어요, 지금.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일단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, 자, 이 공모에 성공하신 분들, 이 상한가 축하드리고, 제가 지금 장중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라서 상한가가 뭐 풀릴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지금 봐서 이 상한가 매수 잔량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렇다는 뜻은 내일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. 뭐 이 시우박스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하시려고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이미 나왔죠. 수익 나온 이상 분할 매도. 자, 분할 매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자 신규 상장주 이 신규로 상장하고 이렇게 상장한 다음에 우상향하는 종목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.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큰 종목들 말고는 대부분 이 상장 초기가 고점이었고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. 자, 물론 이 시우박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분할 매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뭐 이제 상장한 주식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비중 천천히 늘려가도 시간 충분히 많잖아요. 자,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수록 이렇게 신규주에 관심이 몰려요.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신규 상장한 거에 수급이 몰리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거지. 뭐 이제 상장한 주식의 세력이네 뭐네 말할 필요는 없어요. 뭐 이제 상장한 주식인데 세력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? 자,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? 이 신규 상장한 CU박스. 자, 신규 상장한 CU박스라는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, 그래서 이 적정 주가. 자,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. 당연히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급등, 급락이 많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이 고점부터 밑바닥까지 쭉 이 내려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신규 상장주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일단 뭐 차트나 이 수급에 따른 움직임 이런 표본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이거 보고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요?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는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죠. 자기들이 이런 회사다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일수록 저희가 힘을 합쳐야 돼요. 뭐 힘을 합쳐서 같이 매수하자, 같이 버티자 이게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다 보면 자, 이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질 거고 바로 이 가치 투자, 이 가치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는 거잖아요. 뭐 이 가치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단기 매매, 자, 단기 매매를 하는 거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매도 타점을 잡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. 당연히 저도 공부한 내용들, 자, 정리한 내용들 위에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제가 정리한 자료들. 그리고 이 시청 중이신 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. 자, 계속해서 자, 다음 주에 뭐가 상장하죠? 자, 이수화학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재상장하죠. 세력이든 단타쟁이들이든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. 뭐 CU박스, 신규 상장주인 CU박스, 그리고 모니터랩. 지금 이걸 매매 중인 사람들, 자, 이 단타쟁이들도 다 이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. 그렇다는 뜻이 뭐냐면, 자, 이 CU박스가 이 신규주 프리미엄을 이어나가긴 힘들다라는 거예요. 관심이 줄어들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겠죠. 자, 그리고 수급 한번 보시면 첫날에 외인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.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죠. 이때 개인들은 샀고요. 뭐 결과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상한가의 이득을 본 거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긴 매매라고 봐도 되는 거긴 해요. 자, 하지만 이런 매도 폭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CU박스의 유통 물량, 자,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50% 정도예요. 50%도 엄청 큰 거예요. 그리고 이 CU박스가 상장 전에 뭐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이 전환사채 등도 한 세네 번 있었어요. 이 물량들 또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1차 전환 가액이 1,500원, 그리고 뭐 2차, 3차도 15,000원에서 16,000원대예요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? 현재 자리부터는 발행된 주식이 전부 수익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이미 매도된 물량들도 있겠죠. 그리고 현재 유통 가능한 물량, 자, 현재 가능한 유통 물량이 50% 정도긴 한데 다음 달에 풀리는 이 150억,
자, 150억 유상증자 물량부터 이 3개월, 자, 3개월 후에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60%, 자, 그리고 1년 후에는 75%까지 증가해요. 자, 1년간 이 주가의 상승을 막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시우박스가 뭐 하는 회사냐? 저도 처음에 공모주 뜨고 공부하기 전에는 뭐 편의점에서 택배하는 거 상장한 줄 알았어요. 이 시우박스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업체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뭐 챗 GPT 같은 AI가 아니라 이 AI 얼굴 인식 관련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에요. 현재 인천국제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대, 정부 4대 청사 등 이 보안 시설에 AI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요. 지금 휴대폰만 해도 다 비밀번호 안 치고 얼굴 인식으로 잠금 푸시잖아요.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얼굴 인식 AI는 더 크게 상용화되고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. 자, 시장에서는 향후 얼굴 인식 시장 규모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죠. 그렇다는 뜻은 이 시읒박스, 자, 시읒박스 또한 얼굴 인식 시장이 커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. 자, 하지만 이것도 이 시읒박스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관건이 뭐냐면 자, 이번 공모가가 산정될 때 이 시읒박스에서 제시한 매출 추정액을 진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돼요. 지금 이 시읒박스 같은 경우 이 단기 순손실이 2020년도, 자, 2020년도에 마이너스 105억, 그리고 21년도에는 마이너스 16억,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83억 원. 자, 계속 손실을 이어오는 중이에요. 자, 시오박스에서 말하는 건 올해까지, 자, 23년도까지는 마이너스 5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, 자, 24년도부터는 바뀐대요. 자, 2024년도부터는 49억 원의 흑자 전환, 그리고 2025년도에는 235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할 거라고 하죠. 여기에 더해서 매출, 자, 2022년에 이 매출 168억 원, 자, 168억 원을 기록했는데 2025년도에는 931억 원까지 끌어올린대요. 6배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. 이거 다 제가 예상한 거 아니고 시우박스 측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들이에요. 뭐 매출이나 순이익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정도라면 뭐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. 계획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걸 거예요. 25년도까지 계약들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시우박스 대표는 이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. 뭐 매출도 6배 증가하고 이 시가총액도 1조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보다 6배 증가하는 거예요. 자, 이 시우박스가 현재까지 순손실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매출, 제가 말했듯이 매출은 나오고 있긴 했어요.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당연히 얼굴 인식 시장이 커가고 있고 뭐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넘어서 이 금융사, 이제 민간 기업 등에도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자,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 매출은 증가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시우박스 시장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기엔 섹터 자체가 너무 약해요. 그냥 AI 기업도 아니고 이 얼굴 인식, 자, 얼굴 인식에 치중돼 있는 섹터죠. 그리고 이번에 상장된 공모가 얼마에 상장했어요? 이 15,000원 부근에서 상장을 했죠. 이 가격이 현재의 적정 주가를 판단해서 나온 게 아니라 2025년도, 자, 2025년도 당기 순이익을 추정해서 할인율, 자, 30%에서 50%를 적용해서 나온 게 이 가격인 거예요. 자, 할인율이 엄청 크긴 해요. 자, 하지만 계산해 보면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온다.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오면서 건전한 상승이 나온다면 적정 주가가 2만 원. 자,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하지만 얘네가 말한 대로, 자, 시우박스가 말한 대로 지속적인 매출, 이 단기 순이익 개선이 있어야지 2025년도까지 이 가격이 적정 주가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는 뜻은 주가가 결국 상승해도 당분간은 지속적인 하락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예요. 그나마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, 자,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알체라라는 기업이 있어요. 뭐 유사 기업으로는 셀바스 AI, 뭐 위세 아이텍, 한국전자인증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일 비슷한 건 얼굴 인식 솔루션 제공하는 이 알체라,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알체라라는 종목이에요. 이 알체라 같은 경우도 자, 지속 적자 이어오면서 주가도 보시다시피 힘 하나도 못 쓰고 있죠. 그만큼 아직 이 얼굴 인식 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관심을 받기엔 이르다라는 거예요. 자, 밑에 거래량 보시면 자, 거래량도 엄청 없어요. 당연히 이 얼굴 인식 시장은 커 가겠죠. 앞으로 커 갈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냐?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시우박스
결국 주가는 공모가 아래로 하회할 거다. 수익이 있을 때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고, 이 장기 투자, 자,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비중을 최소화해서 조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. 자,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라는 거예요. 당연히 혼자서는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언제 사야 되는지, 언제 팔아야 되는지, 자,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, 자, 010-9589-1279번으로 뭐 CU 아니면은 1번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자, 비율 나눠서 추천 드릴 거고, 이 CU 박스 제가 정보 드리면서 매도 타점도 계속 잡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CU 박스가 아니더라도 보유 중인 종목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.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, 자,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에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.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, 자,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그냥 이 숫자 1, 자,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바로 이 2차 전지. 자,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행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.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자,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,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,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, 그리고 반도체,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,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,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, 자, 일단 AI,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,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,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반도체.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,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. 자,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.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,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,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,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, 이러한 큰 갈등이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,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,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,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,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
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 돈 되는 폐배터리.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,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?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, 결국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, 자,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,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, 자,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,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. 자,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, 한 번도 이 고평가,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2023년도,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, 이 AI, 반도체,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,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, 그리고 이 미래성, 자,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, 자,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, 자,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,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문자 1번, 자,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.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,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